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블로그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끝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동안 제가 올린 것들을 보면서 그나저나 가장 효과가 빠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키워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키워드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은 키워드를 찾고 싶지만 키워드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키워드에 더해서 다른 요소들까지 제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 저한테 블로그를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걸 아무거나 한번 써봐 그러면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처음엔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하나, 둘, 10개, 20개 던져주거든요. 아는 분이니까. 근데 그거 쓰고 21번째 글은 어떻게 쓰냐? 못 씁니다. 키워드 찾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뭘 알려주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죠. 예를 들면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위 같은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걸 보면 처음 하는 반응은 뭡니까? 이게 알려주는데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데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키워드 마스터에서 한 검색 결과가 전월의 검색 결과 아닙니까? 오늘이 아니고 30일 전의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검색했던 게 지금도 효과가 있냐 이걸 왜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블로그나 검색 엔진의 생태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내년까지 거의 비슷한 검색량을 보이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들은 특히 요즘에 네이버가 많이 하는데요. 네이버는 자신들이 볼 때 가치가 있는 블로그들의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유입량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불, 500불, 1000불, 5000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엔 글도 안 쓰는데 며칠째 글을 안 쓰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왜 이렇게 500명이 계속 들어오지? 왜 1000명이 계속 들어오지?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오래 한 사람들끼리 하는 카더라이지만 네이버 검색 엔진이요. 블로그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합니다. 아, 이 블로그는 그동안 해온 걸 보니까 500명이나 1000명이 들어와도 되는 블로그구나. 그래서 조금 쉬더라도 유지시켜줘야지. 그래서 유입력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블로그는 정말 무슨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글을 계속 안 쓰지 않는 이상은 1000명이 계속 꽂히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조작이죠 사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서 네이버는 저도 이용해 먹을 것만 이용해 먹고 크게 좋은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구조를 싫어하니까 자꾸 구글로 가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알려주는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 치터 알려주셨죠? 이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고 치면 이렇게 넷플릭스와 연관된 연관 검색으로 쭉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막 유레카 그럽니다. 대박이다. 아,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줄이야. 이것만 있으면 돈은 다 벌 거라 생각하죠. 그리고 또 알려드리는 게 키워드 마스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자드 알려주죠. 그리고 뭐 리얼 키워드도 있고요. 또 블랙키위 있습니다. 블랙키위 안 띄워놨네요. 블랙키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이제 문서수하고 블로그 발행량만 따져보면 내가 하루에 유입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환상에 갖게 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해보셔서 알죠. 6개월, 8개월, 1년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몇 달러 들어오시나요? 그렇게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셨는데도 실제로 유입량이 없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하실 때요, 이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걸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지났는데 제니 쳐볼까요? 제니 치면 총 조회수가 28만 건인데 문서수는 48만 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달 조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서수가 적다고 했을 때 이거를 쓰면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한번 리얼 키워드에서 쳐볼까요? 제니 치면 여기 보이시나요? 예전에 수치가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제니라는 키워드에 28만 3천 명이라는 조회수가 언제 나온 거냐면 2월 24일 날 나온 겁니다. 이 전에는 거의 없었고 이때도 뭐가 있었나봐요. 없죠. 없고 24일 날 하루에 나온 조회수가 이거고 이 이후에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회수가 28만 건이고 문서수가 100건 있다고 하면 대박 키워드래요. 대박 키워드.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는 이제 하루 방문자 수 10만 명은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 조회수에 나오는 월간 조회수 자체가 그냥 쉽게 믿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을까요? 이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은 사실 원래 광고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스 있잖아요. 그 소스만 가져다가 모양을 바꿔서 아주 간단하게 블로거들이 필요한 것만 넣어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 키워드 플래너나 카카오 광고, 네이버 광고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그 데이터는 원래 누구를 위한 거냐면 광고주를 위한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를 내는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다시 보시면 전혀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블로그를 하는 우리에게 최적화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광고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대단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용하기 시작한 거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게 초창기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쓸 생각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걸로 수익을 많이 뽑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이 방식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고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획기적이기는커녕 그냥 함정에 빠지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제가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이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자꾸 의지를 하다 보면 결국 누구나 다 아는 정보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들이 갔던 길을 다시 갈 뿐이거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앞서가는 사람들의 뒤를 바짝 붙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에 의지하게 되면 부업에서 전업으로 아마에서 프로로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여기 있는 거 분석하는 게 힘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넣는 게 힘든 거. 이 위에 무슨 키워드가 들어가는지가 가장 힘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이버 실검이 없어졌을 때도 힘들어했던 게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거기서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없어져서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했다시피 실검이 없어졌다는 거는 모두가 하는 걸 이제는 안 하게 되니까 더 기회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찾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신경 쓰셔야지. 요 위에 있잖아요. 이 위에를 신경 쓰셔야지. 요 밑에 있는 데이터 갖고 자꾸 순서 바꾸고 엑셀로 만들어봤자 앞서가지 못하는 겁니다. 약간 힘 빠지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키워드가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거가 좀 타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쪽으로 뛰어난 분들이라 우리가 그것까지 부러워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잘못된 습관을 기르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좀 거리만 두셔도 좋은 키워드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길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 검색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기에만 너무 매달려 있거나 여기에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시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힘이 분명히 빠지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사양잡지 채널을 운영할 때요. 블로그를 조금 하시던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애드센스나 티스토리 주제로 영상을 꾸준히 올릴까? 저 이사양잡지가 영상 몇 개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거 다 나와 있는 거고 이걸 매일 글을 쓰는 건데 구글 SEO 뭐를 다 다룰 것도 아니라면 여기 올릴 수 있는 영상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 하고 과연 저 채널이 유지가 될지 저걸로 과연 수익을 낼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기존의 검색 엔진들이 갖고 있는 로직이 바뀌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경우에 그런 사고가 머리에 생길 수 있는 것. 왜냐면 지금 밝혀진 것들 잘하고 계신 분들 지금 있는 것만으로 유튜브에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은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뀐 로직을 찾고 적응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뒤처진 로직들이 있잖아요. 그 로직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로직들은 결국 앞서간 구글 로직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구글 로직은요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보다 앞서갔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문자 URL 말씀드렸었잖아요. 문자 URL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안 되던 글들이 상위에 팍팍 꽂힌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개의 글이 있는데 숫자를 문자로 바꿨다고 해서 100개가 다 꽂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그 100개 중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갖춰진 일부 글들이 이 문자 URL을 통해서 약간의 SEO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상위에 올라가거나 구글 유입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URL을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쓰는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경우에야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예전에 구글도 지금 다음 최적화처럼요 상위 노출이 엄청 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이나 타이틀이나 H1 태그나 URL에 키워드만 넣으시고 백링크 아무데나 대충 걸어도 무조건 1등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였어요. 지금 다음 블로그가 아직도 최적화만 되면 무조건 상위에 꽂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요? 그거 어뷰징 하니까, 누구나 할 줄 아니까 구글에서도 점점 발전한 겁니다.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이런 어뷰징을 잡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데이트 속에 디스크립션이나 타이틀이나 H1 태그나 URL에 키워드를 넣는 것은 이제 배제시켜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키워드들을 넣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넣는지, 사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서 점점 어뷰징을 못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구글에서 요구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로직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것만 새로 찾아서 바꾸면 다시 상위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기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과 내일을, 지금과 1시간 뒤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다음 최적화처럼 필승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해 놓으셔야 다음 로직이 바뀔 때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키워드 얘기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엄청 길어졌네요. 이게 첫 번째 영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건데요.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이 되는 원래 키워드 있잖아요. 한 단어짜리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연관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키워드 얘기를 마무리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마에서 프로로 또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수년간 블로그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분들 중에 느끼시는 점들일 거예요. 또 저는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냥 대화 중에는 쉽게 나오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이 점들이 블로그를 좀 오래 하시거나 정체기에 있거나 특히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키워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